네, 사연관의 더블체크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증권사별 리포트 중에서 한 번 더 체크해볼 리포트 날카로운 시선으로 점검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디테일 차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스마트영업부 사연관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푹 쉬셨나요? 네, 잘 쉬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네. 그런데 네. 저희는 주말 동안 좀 쉬었는데 네. 이 미국 증시가 참 오락가락하는 지난 한 주를 보냈거든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물론 오늘 밤에는 미국 증시가 휴장이지만 네. 국내 투자자분들의 고민은 좀 끝나지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그럼요. 들어요. 네.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또 삼성전자도 6월 들어서 이제 6월도 끝나가는데 네. 외국인들이 내내 팔았거든요. 맞아요. 오만전자까지 뚝 떨어졌는데 지금 이 그러게 부분도 말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확신을 가지기 어려운 구간 같아요.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가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으면은 기관들의 산발적인 매수로는 꾸준하게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 전에 일단 이제 미국 쪽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문제인 것 같아요. 75bp 인상을 한 이후에 파월 의장도 지금 50에서 75bp를 7월에도 고려를 좀 하고는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인플레이션 수치가 떨어지는 것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연속적인 긴축을 좀 단행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양지수가 모두 60월선을 지금 테스트하는 구간으로 좀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를 이번 주에 어떻게 수성을 하는지 아니면 정말로 그 위쪽으로 강하게 반등을 해주는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번 주에 그 양지수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어떤 좋지 않은 얘기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정말로 최종 이평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120월선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코스피가 2230, 코스닥이 700 정도까지는 열려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황까지도 만약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국내외 이슈에 의해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도 일단은 말씀을 같이 안 드릴 수는 없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의 시장 이탈은 지금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보면은 코스피를 7천억 매도를 했어요, 외국인들이요. 그중에서 전기전자에 역시나 5,800억의 매도가 집중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를 이번 주에도 마냥 낙관할 수만은 없게 만드는 그런 수급적인 요인들이었던 것 같고요. 선물도 장중에 순매수 대비해서는 4,300억의 매도가 또 그 뒤로 출회가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수급이 원활하게 돌아서는 모습들은 보이지 않았는데 과연 지금 주말 동안에 증시가 쉬었는데 그때 네. 위험자산인 그 가상화폐 쪽이 좀 반등을 세게 해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과연 심리적인 요인들을 완벽하게 돌려놓아서 주식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전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삼성전자 쪽으로 한번 수급을 얘기를 해봤지만 결국에 전체적인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이탈이 아직까지 잡히지 않는, 돌아서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어떤 종목들 더 눈여겨보면 좋을지 저희 리포트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주간으로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리포트 SK증권에서 냈는데요. 뭐 이런 말 자주 하죠.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네. 말 많이 하는데 맞아요.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앞서서도 엔터주 얘기하긴 했었거든요. 예, 앞에서 하는 네. 거 좀 들었는데요. 일단 근데 동트기 전이 가장 이제 어둡다라는 말은 맞아요. 근데 아직 가장 어두운 시기가 아닌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일단 보게 되면은 목표 주가를 지금 7만 원을 유지하면서 매수 유지를 하셨어요. 현주가 대비해서 45%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구간인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 45%의 목표 주가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이렇다고 하면 개인분들이 또 45%니까 지금 들어가도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단 말이죠.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일단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직 가장 어두운 시간대가 온 것은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분기 실적이 매출이 소폭 하락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43%가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그러면서 컨센서스 각 증권사에서 내놓았던 전망치들도 크게 하회를 하는 모습들을 또 보여줬습니다. 이게 소속 아티스트의 활동 부재가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것 같고요. 앨범으로는 아이콘 그리고 콘서트 쪽에서는 위너라던가 아이콘 트레저 복합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주요한 가수들의 활동이 좀 부재가 돼 있었던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됐고요.
3분기에는 좀 좋은 소식들이 들려올 것 같아요. 블랙핑크가 일단은 앨범 판매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가장 대표 가수죠. 지금 현재로서는요. 최소 150만 장 이상의 앨범 판매고를 올릴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또 4분기에는 이어서 대규모 월드 투어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북미라던가 유럽, 아시아 전역에서 지금 콘서트가 열릴 예정이고요. 아마 추정치로는 콘서트 총 40회에 5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모을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공연 개런티도 19년도에 이제 공연이 있고 그 뒤로는 없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요. 그런데 인지도가 올라온 부분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19년 대비해서도 상당히 블랙핑크의 개런티는 올라가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로 좀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반기에도 또 긍정적인 요인들이 분명히 있어요. 트레저. 요즘에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신인 그룹인데요. 17회차 규모의 아레나 투어를 할 것 같고요. 아이콘은 일본 투어를 진행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저하고의 흐름은 분명히 나올 것이나 지금 하고의 시간이 언제 오느냐. 우리는 이제 그거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3분기에는 신인 여자 아이돌이 데뷔 예정이고요. 빅뱅 관련해서 뭐 컴백 이벤트는 웬만큼 주가에 이제 다 녹여진 것 같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마무리가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주목해보고 싶은 건 트레저인데요. 일단 트레저가 데뷔 18개월 차에 초동 50만 장 이상을 달성을 했어요. 초동이라는 거는 앨범 판매를 한 이후에 한 주간 얼마나 판매고를 올렸느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룹의 인지도가 절대적으로 좌지우지를 하는 그런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룹들 보면은 투모로우 바이 투모로우 투게더인가요? 이름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지금 네. 26개월 걸렸어요. 초동 50만 장 판매하는데요. 그리고 스트레이키즈가 41개월 걸렸는데 그것 대비해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지도를 넓혀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정말로 블랙핑크에 이어서 최상위권 그룹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룹이 또 하나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고무적일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봐야 될 거는 최근에 기관 매도로 120주선 지지받아야 되는 이평선들이 시장 환경과 같이 무너져버린 지점이에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 수급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관의 수급 때문에 정말로 주가가 악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금주에 만약에 그 120주선을 회복하는 흐름들이 수급에 의해서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접근도 가능할 것 같지만 만약에 그걸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적인 기관의 차익 실현이나 아니면 외국인들마저도 매도로 돌아선다라고 했을 때에는 일단은 4만 원의 지지를 확인하고 우리가 접근을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일단은 동의 트기 전에 가장 어두운 시기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너무 추정하는 것보다는 대응 차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견 동상이몽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지난주 월요일에도 카카오 리포트 가지고 오시면서 네. 이건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소개를 한다라는 예.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도 그런 맥락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엔터주는 저도 공부하다 보면 네. 좀 그룹 이름 외우기가 참 맞아요. 어렵던데 또 어려워요.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네. 또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YG 엔터테인먼트 살펴봤고요. 이어서 대안주는 그러면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규모의 경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일단 네. 저는 SM이라는 그룹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1분기에도 굉장히 좀 우려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우려감을 불식시키는 1분기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을 한 부분들이고요. 일단 활동 가능한 아티스트가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압도적입니다. 11팀이 지금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에스파가 지금 금주에 미국 쇼케이스로 본격 활동을 북미 지역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워너레코즈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글로벌 프로모션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NCT 127, 거기다가 드림이까지 활약을 하면서 이런 기존의 가수들의 활약에 더불어서 신인이 또 세 팀 같이 여기에다가 강화가 된다라는 부분들도 굉장히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라이크 기획이라고 거기로 지급 수수료율이 연간에 한 200억 정도 나갔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절감이 되는 효과들이 나오면서 한층 더 실적의 레벨업을 시켜줄 수 있는 요인들이 또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시장 환경이 좋지 않은 만큼 짚고 넘어갈 건 또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기술적 구간에서 60일, 120일선 장기 이평선을 한 번씩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돌파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누구든지 보고서 차익 실현을 자꾸 하려는 욕심들이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외인 매도인데 기관은 또 매수로 조금 대응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YG엔터와는 좀 반대되는 수급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만약에 이런 수급들이 전환이 되면서 7만 1,000원대를 강하게 돌파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글쎄요. 매수 유효로 좀 봐도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여기에서 또 막힌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바닥을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 구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7만 1,000원의 강한 돌파 또는 5만 8,000원의 강한 지지를 확인하고 우리는 어떤 액션을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이 구간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하기에는 조금은 애매한 그런 시장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 대안주로는 SM 제시해 주셨습니다. 기관의 매수가 꾸준히 최근에 들어온 점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저희 이전 코너에서도 JYP 엔터테인먼트, YG SM 이렇게 추천해 주신 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리포트 에브리봇 볼 텐데요. 하반기 신제품 출시로 외형 확대라고 하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네.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지금 NH투자증권에서 하반기 신제품 출시로 외형 확대 리포트를 냈습니다. 목표가를 따로 정하지는 않았고요. 이거 제품 처음 보시는 분들 되게 신기해하세요. 저도 처음 봤을 때 네. 신기했거든요. 정말로 바퀴가 없는 세계 최초로 그런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이게 밑에다가 걸레를 깔고 자율주행을 하면서 청소를 하거든요. 네. 정말로 자율주행. 신기해요. 네. 그래서 정말 이제 저도 처음 봤을 때 이거 획기적이다라고 생각을 좀 한 그런 제품이고요. 그게 이제 고급형 모델인데 3스핀이라는 제품이에요. 그게 성장을 지금까지 주도해오고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1년도에는 이 제품의 매출 비중이 25.2%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22년 1분기 기점으로 봤을 때 75%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매출액은 무려 지금 1분기 만에 96억, 거의 100억에 가까운 달성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3분기에는 물걸레 이런 로봇 청소기의 보급형이 나올 겁니다. 지금은 고급형인데 이 보급형이 나오면서 기존에도 보급형은 있었어요. 엣지라는 제품이었는데 이게 점유율이 이제 점점 고급형이 나오면서 떨어졌었는데 그 자리를 어느 정도 대체해 나가는 약간은 아직까지는 이런 제품들이 고가입니다. 한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소비자들이 선뜻 이 비용을 지불하기에는 지금 내 주머니 사정이 좋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질 구매력이 너무나도 높은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깎이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보급형 모델을 내놓으면서 조금 더 판매를 활성화시키는 전략을 가져갈 것 같고요. 거기다가 물걸레가 아닌 그냥 흡입하는 제품, 흡입형의 신제품도 같이 출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제품 라인업이 확대가 되면서 하반기에 믹스 개선으로 매출 증가가 또 기대되는 부분들이고요. 22년도 매출은 600억에 영업이익 한 110억대 정도를 달성할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영업이익률 자체는 조금 하락을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신제품에 대한 마케팅이라던가 이런 비용 때문에 조금 본사 이전 비용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소폭 하락할 것 같지만 여전히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삼성전자와 협업하면서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이 기업에 대한 미래 주가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아직도 밝지 않을까. 일단 지금 힘든 상태에서는 주가는 위아래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삼성전자가 서비스 로봇에서 추구하는 방향들을 우리가 세세하게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이 기업과 함께 갈 것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에브리봇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 투자자분께서도 네. 여기 시청자분께서도 지금 진원님이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네. 사용해보신 특히, 분은 알아요. 네, 산발이 보급형은 좀 네. 가성비가 좋다라는 맞아요. 얘기까지 해주셨네요. 네, 그럼 저희 이번에는 유망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첨보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다시 살만한 시점이 좀 온 네.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굉장히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단에서 약간은 소외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양극재가 너무나도 강하게 오르는 모습들, 막 사상 최고가 뚫고 올라가 버렸잖아요. 어려운 시장에서도요. 그렇다 보니까 양극재로만 집중이 됐는데 이런 전액, 첨가제 이런 쪽들 다시 봐야 됩니다. 지금 2분기 실적이 바닥이 될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125억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6불알 인사 리튬이 지금 약세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락다운을 풀었다가 또 한 해 만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차근차근 상반기에 좀 소멸이 되어가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전방 셀 기업에 투자는 지속이 됩니다.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가파른 증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배터리 3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런 소재단의 업체들이 또 긍정적인 부분들은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뿐만 아니라 다른 쪽들도 다 같이 공급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강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것도 타당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해질 첨가제 공급은 여전히 타이트한 그런 환경이에요. 거기다가 실리콘 음극재까지 침투율이 상승된다라고 했을 때는 양쪽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될 것 같고요. 캐파가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내년 기준으로 1만 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26년에는 한 2만 7천 톤 정도로 2.7배 증가가 될 것 같고요. 첨가제 같은 경우에는 내년 기준으로 4천 톤이에요. 그런데 26년 기준으로 역시나 1만 톤, 그러면 2.5배가량이 증가되는 이런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 숫자에 맞춰서 이렇게 증가를 시키는 이유는 계속 캐파가 모자라기 때문이죠. 더 많이 전기차를 생산해야 되는 환경에서 결국에는 단기 실적 부진은 우리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럼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조정은 웬만큼 충분히 받았다라고 생각하고요. 현재가 부근부터 한 23만 원 부근까지 열어 놓으시고 매수한다라고 보시고 목표가는 제가 지금 리포트들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일단은 좀 설정을 했어요. 네. 34만 원에 매물대 상단에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고 다시 한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유망주로 첨보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규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